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25번째 시간, 오늘도 수원 제4파산부 항고부 결정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고인은 원리금 84억 원의 채무를 졌네요. 2011년에 수원에 신청했고요. 원심법원 1심은 5월 1일 15시 항고인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면서 박인철 변호사님을 관제인으로 선임했고요. 2012년 8월 3일 항고인이 수입과 주거지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였고 파산 관제인에게 필요한 설명 의무 658조죠. 형사처벌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는 이유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이 수입과 주거지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또 설명을 안 하고 658조. 일단 관제인은 면책 불허가로 하고 1심도 이제 면책 불허가 의견으로 결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고인이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해서 원심은 이제 항고심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564조 1항 3호는 이제 허위 진술한 때, 그 다음에 5호는 법 위반한 때, 658조는 채무자가 관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때, 각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81년부터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다가 92년경 부도를 냈습니다. 한 11년 정도 하신 거죠. 건설업체, 조경업체 등이 고객을 시켜주고 소개를 받는 등의 일을 한 사실. 그러나 항고인은 파산 면책 신청서에 92년 이후의 경력을 기재하는 채 항고인이 직업이 없고 월 20만 4,050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수입이 있다고 기재한 사실. 또한 항고인과 배우자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에서 거주한 적이 있음에도 파산관제인에게 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게 과연 채권자들한테 무슨 큰 피해를 입히고 무슨 뭐 재산을 은닉하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안 오죠 벌써. 그냥 너 거짓말했으니까 불허가다 이런 느낌이 왔죠. 원심 결정은. 결국 항고인이 이와 같은 허위 진술 및 파산관제에 대한 허위 설명 의무는 앞서 본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결국 이제 재량 면책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떤가.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제 항고인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항고인은 현재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고 매월 수령하는 연금도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최저생계비, 1인 최저생계비는 얼마입니까? 중위소득의 60%, 1인이 102만원인가요? 2인이 174만원. 저도 어디다 메모해서 놓고 보고 있는데 한번 메모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되게 회생회 때도 되게 중요하죠.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인이 102만원, 2인이 174만원, 3인이 225만원, 4인이 276만원, 5인이 328만원, 6인이 379만원. 사실 뭐 4, 5, 6은 드물죠. 근데 1, 2, 3은 많죠. 1인 102만원, 2인 174, 3인 225만원이죠. 여기에도 지금 미달하죠. 이분이 지금 39년생이면 80살이죠. 이 당시만 해도 75세 정도 되죠. 특별한 직업이 없는 항고인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항고인 소유 부동산 광주시 도청면 추곡리 산 134-2 임야 5분의 1 지분이 2012년도 기준 공시지가로
267만 4,926원에 불과한 점, 300만원 미만이죠. 항고인이 배우자도 파산 면책을 받은 점, 기타 뭐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재량 면책을 해주는 게 상당하다 라고 이제 항고심에서 구제를 해준 겁니다. 결국 2014년 4월 4일 판결이죠. 지금부터 한 딱 6년 전 판결입니다. 6년 전. 뭐 6년이 긴 것 같아도 얼마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렇듯 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항고시 원심 결정을 취소하는 방법은 원심 결정에서 그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본 거를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죠. 정면으로 뒤집은 경우. 그러면서 설사 그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맞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재량 면책한다. 그게 대전지방법원 그 판결 똑같죠. 예를 들어서 화학제품 컨설팅 그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100만원이라고 기재해서 그 다음에 논산인가요? 어디 지방에 있는 그 땅 그 25필지인가 31필지를 공유 지분이 있는 걸 기재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착각을 해갖고 논산시청에서 나온 그 세목표 과세증명서에는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있는 것만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제출한 게 1심하고 2심하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렸죠. 근데 이건 이제 가장 안전한 건 그거죠. 1심도 인정을 해주면서 항고심에서 이제 재반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을 고려를 해서 시간을 좀 끈 다음에 자 이제 살그머니 이제 면책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사건도 지금 한 건이 채무자가 이제 항고를 해서 라 사건으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는데 아직 뭐 그냥 계류 중입니다. 서울 회생법원에. 그분이 이제 법인을 이용해서 그 임대차 보증금을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장난쳐서 이제 돈을 좀 빼먹었는데 그 빼먹은 돈이 아마 제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딸 명의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화해 내지 이제 환가를 제의했는데 뭐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뭐 빼먹은 돈의 한 뭐 20-30%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시원 한 장 내놓기 힘들다 해서 도저히 그건 좀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갖고 면책 불허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도 그 채무자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그 다음에 부채도 많아요. 법인 채무기 때문에 뭐 한 몇억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항고심에서 봐줄 수도 있죠. 현재 수익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에서 이제 뭐 봐주면 그냥 면책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고심에서 올라간 사건이 좀 간혹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휴대전화나 그 사무실 폰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